쇼핑 커넥트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쓰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한번 경험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써보면서 느꼈던 점을 셀러 입장에서 솔직하게 정리해본 영상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쇼핑 커넥트를 보면 블로그에 글이 많이 쌓이면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유입이 몰리고 판매도 한 번에 터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줄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들고요. 그런데 커넥트는 매출을 바로 만드는 카드로 보기보다는 소비자가 제 상품을 검색했을 때 블로그나 다양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있으면 신뢰가 조금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넥트를 매출 카드라기보다는 신뢰를 보완해주는 카드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쇼핑 커넥트를 해보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노출만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판매는 일어나요. 다만 처음에 기대했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저희 상품은 시즌성 제품이었고 플랫폼에 검색해도 거의 아무 정보가 없는 신생 브랜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테스트 개념으로 소량으로 한 10장만 뚫어봐야겠다 해서 올리자마자 반응이 확 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콘텐츠들이 하나 둘씩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판매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시즌 상품이다 보니까 날씬한 시기랑 맞물리면서 판매 흐름이 점점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건 쇼핑 커넥트는 한 번에 터뜨리는 구조라기보다는 콘텐츠가 쌓이면서 검색 결과 안에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구조에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제품 공급을 안 하고 블로그 작성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방법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노출 자체는 생겨도 실제 반응이나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이 늘어나는 것보다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쌓이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품을 뿌린 공급가는 저는 다 해주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나 유입이 많은 크리에이터만 잘 선정이 되면 매출은 확실히 잘 나오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쇼핑 커넥트 구조를 이해해보면 기본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수료 쉐어 구조를 열어두고 그걸 보고 각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흥미로웠던 건 특정 플랫폼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블로그도 있고 영상 기반 콘텐츠도 있고 각자 사용하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블로그 마케팅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플랫폼에서 내 상품이 동시에 언급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쿠팡 파트너스처럼 콘텐츠를 통해 상품이 소개되는 구조와 어느 정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어디에 어떻게 올려달라 통제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각자의 채널과 방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점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쇼핑 커넥트가 셀러 입장에서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광고비 부담이 일단은 없고요. 일반적인 광고처럼 선지출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품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판매가 됐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제 쉐어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태운다는 느낌보다는 제품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감각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판을 뒤집으려고 쓰기보다는 이미 반응이 생기기 시작한 상품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용도로 더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쇼핑 커넥트는 없는 매출을 만들어주는 카드라기보다는 광고비 부담 없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 유효한지 확인해볼 수 있는 카드에 가까웠습니다. 제품 비용과 판매가 발생했을 때의 쉐어 구조는 셀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였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